이 반도체는 어찌 보면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 주가가 선행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황이고 많은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기사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시기적으로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 눈에 보이지 않거나 제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팬덤은 그렇죠. 확장되어 가고 있죠. 확장되어 네.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상장기업 업종 지도를 쓴 박찬일이라고 합니다. 닉네임은 중천을 쓰고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그 네이버 카페 가치 투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10년 재무제표, 상장기업의 10년 재무제표를 엑셀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한 카페를 운영하는 매니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직업은 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카페 매니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전업에 지금 시작을 해서 지금 약 10년 이제 좀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업종을 이제 분석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주목해야 할 테마를 또 이제 고르어 주셨더라고요. 네 가지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걸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네. 첫 번째로는 로봇 산업입니다. 네네네. 사실 이제 AI 인공지능이 대두되면서 로봇을 활용하는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국내 3대 이제 로봇 제조사들도 있을 텐데 네네. 요 어디인지 또 이들의 특징이라던가 저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그 로봇의 3대 제조사라고 한다면은 이제 삼성, 네. LG, 네. 그다음에 두산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른 분야의 사업 분야의 매출액이나 이 포지션이 워낙 커서 이 기업들이 차지하는 로봇 사업의 비중은 너무나 미미해요. 네. 그 개별 기업 가운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로봇 산업의 전체 사업 비중을 봤을 때에는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역시나.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그렇죠. 하위 계열사를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와 LG전자와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기업 모두가 다 기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기도 해요. 맞아요. LG 네. 같은 경우는 LG전자 가전 사업이 그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기계 산업이거든요. 그 로봇을 움직이는 관절, 그리고 이제 그것을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이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의 어떤 대부분은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일본의 뭐 키엔스라든가 뭐 SMC라든가 뭐 화나기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전체 글로벌 기업 어떤 로봇 산업을 좌우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삼성, LG, 두산이 지금 적극적으로 좀 진출을 지금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어떤 로봇 산업을 하고 있는 조그마한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지분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네, 그래서 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 산업에 직접 참여가 되고 있는 뭐 로보티즈라든가 뭐 유진 로봇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이나 이익단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좀 유의미한 것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기업들도 산업이 극적으로 확장되었을 때 분명히 그런 어떤 선점 효과들 분명히 있을 것이라 좀 판단이 되고, 네. 향후에 로봇 분야에서 어떤 신규 상장되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때는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고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관찰해보는 그런 걸 좀 드린다면 향후에 좀 좋은 투자의 기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네. 넣었습니다. 반도체를 사실 이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네. 많으실 텐데 반도체 향후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는 저 역시도 지금 투자를 네.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반도체를 여전히 전 좋은 업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가장 뭐 수출 품목 1위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그 주요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램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좀 있고요. 다만 이 반도체가 어떤 일정 정도의 사이클을 타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지난 한 2, 3년 동안 좀 호황을 거쳤다가 지금 다시 이제 좀 불황으로 좀 접어드는 듯한 좀 그러한 좀
그 모양새를 좀 띠고 있어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좀 걱정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저는 이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 주가가 선행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황이고 많은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기사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시기적으로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투자하실 때 제일 먼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면 저는 그 설비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와 그 다음에 이 설비 투자에 직접적으로 그 수혜를 얻는 기업이 어디인지 저는 그래서 소재보다는 장비 기업을 지금 더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지금 보면 대만의 TSMC라든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모두가 다 그 공장 증축에 나서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공정을 계속적으로 좀 그 진일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설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다 바뀌어지는 교체가 되어지고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요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러한 시기에 일단 주가가 떨어져 있는 그런 장비 기업들에서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좀 보고 있고 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가 자꾸 만들어져서 팔려야만 소재가 들어가는 것이기 네. 때문에 지금 불황 시기에는 오히려 소재는 조금은 좀 소외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반도체 장비 쪽이 오히려 좀 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좀 더 시기에서는 장비 산업이 좀 좋지 않을까? 저 역시도 좀 장비 쪽에 투자하고 있고요. K-팝, 네, 연예 기획사입니다. 그 90년대를 이제 기점으로 90년대 후반이죠. 네, 1세대 네. 아이돌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보통 그때는 이제 아시아 시장을 먼저 진출을 했고 그 노하우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쳐서 이제 2010년대 후반과 2020년대 초반에는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큰 산업으로 부상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오히려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 보이지 않거나 제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팬덤은 그렇죠. 확장되어 가고 확장되어 있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엔터 산업이 갖고 있는 좀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게 아무래도 좀 그 성공의 여부가 네. 이게 예측이 너무나 어렵다는 그쵸, 것과 그 다음에 그 아이돌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그룹이 성공을 해야만이 이게 회수가 되는 그런 그쵸, 시스템이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동안에는 이것이 하나의 리스크였다면 지금은 좀 약간 좀 다르지 않나.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그룹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그쵸, 후보군을 연습생, 가지고 네.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엔터 기업만큼 이러한 시스템을 잘 구축한 기업들이 없고요. 그리고 이미 K-팝이나 한류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인지도가 상당히 넓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은 엔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현지인 연예인이 아니라 그 나라의 현지 연예인을 중심으로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서 배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JYP 같은 경우는 있지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네. 일본의 아이돌로 만들었듯이 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보통 우리나라의 아이돌 기업들이 보통 음반 판매량이 100만 장은 기본적으로 넘어가요. 네. 기본적으로 넘어가고 전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거의 한 900만 장, 800만 장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음반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는 그 공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의 가장 큰 그러한 그 대형 공연장을 꽉 메우는 그런 매진 행렬을 계속 이어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엔터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좀 조금은 좀 예전과는 다른 좀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장이 매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독보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블랙핑크를 잇는 또 다른 그쵸, 어떤 새로운 걸그룹의 아이돌이 등장이, 네. 등장한다라고 하는 뉴스 때문에 주가가 반응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그만큼 이 기업들이 어떤 아이돌을 배출했을 때 이 아이돌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시야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엔터 기업들의 실력도 많이 향상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전기차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요. 국내 상장 기업 가운데 전기차에 주목해야 될 기업은 어디가 있고 어떻게 많죠. 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국내 상장 기업으로 이제 좁혀서 본다면 네.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배터리가 좀 글로벌 넘버 원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과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 그 다음에 배터리를 제조하는 장비 기업 이렇게 네. 이제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제조사와 소재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아왔고요. 네. 근데 장비 쪽은 좀 상대적으로 좀 이 두 분야에 비해서는 좀 약간 좀 소외된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의 전기차가 저는 여전히 주요하게 투자를 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제조사라든가 소재 기업들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있겠지만 지금 제 숫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가치의 어떤 지표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싸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리사이클링 쪽으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흘렀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제 접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동안에 쓰였던 배터리가 이제 폐배터리로 나오는 그렇게 시기로 되죠. 예.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대로 버려지게 되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걸 이슈가 다시 되겠죠. 재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리튬이라든가 뭐 NCMA 그 어떤 각종 원자재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이러한 산업이 굉장히 유망하게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리사이클링을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좀 앞으로의 어떤 성장의 어떤 그런 주목할 만한 그런 좀 터닝 포인트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좀 그 분야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싶습니다.